안녕하세요. 이제 그 3월 강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300제 중에 우리가 그 리트랑 좀 논리가 맞아서 조금 같이 연습했으면 하는 문제들을 8번 수업 중에 3월 8번 수업 중에 4번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골라가지고 그러면 수업 때 다루지 않는 문제들은 책 산 게 아까우면 푸시고 귀찮으면 그냥 내비 두시고 혹시 푸시면서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뭐 쉬는 시간이나 수업 끝나거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저도 책 있으니까 그냥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당장 풀어 하면은 스륵 풀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냥 뭐 그렇게 하시고 그 2, 4, 6, 8회차 수업에서는 그 오늘 이제 언어 추리 법률 규정이랑 과학 쪽 언어 추리를 이렇게 하면은 그 기출 문제 변형 문제로 그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거 한번 보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기출을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 4번 모의고사를 하면서 기출에서 내용적으로 그냥 외운 사람들은 틀리게끔 아니면 거기서 적용된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알맞은 행동을 하면 맞춰지게끔 그렇게 기출 변형 문제를 그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걸로 기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살피고 정규 과정에서는 그리고 나서 8회 모의고사가 이제 그 40문제짜리 모의고사가 진행되거든요. 4월에는. 근데 뭐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부탁은 일단 뭐 수업은 저는 열심히 할 테니까 그 2, 4, 6, 8 그리고 그 이후 8회 모의고사 보실 때는 딴 거 막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직전에 할 생각은 오늘 이 시험을 치르면서 오래 보고 있는 선지 단 하나도 없게 만들 거야. 요 하나만 생각하시고 모의고사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좀 삑사리가 난 지점들이 있다면 이게 지문 독해에서 무언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선지 볼 때 태도가 잘못된 건지 지문과의 비교가 없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비교하면서 괜히 혼자 더 그 안 해도 될 추가적인 생각을 과하게 해서 틀린 건지 요거를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트라는 게 막 어마어마한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를 외워서 시험장에 가서 그걸 쏟아내고 오는 게 아니라 리트 틀리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막 봐서 틀린 애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기준 잡지 않고 그냥 선지만 보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틀리는 게 요쪽 끝에 있고 요쪽은 괜히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서 그 비교만 하고 말면 될 거를 괜히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서 요 중간에서 가장 적절한 감도를 찾아가는 게 저는 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최소한의 논리라든가 글을 읽는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그게 막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면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험지 보면서 최대한 교정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거는 모의고사를 치면서 특히 언어에서 더 문제가 되겠죠. 오늘 추리 수업이지만 그러니까 언어에서든 추리에서든 그 시계를 툭 봤을 때 어머 이거 큰일 났네 조금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사실 이 시험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정확도도 떨어지고 글도 잘 읽히지 않으니까 시간도 오히려 더 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부터 4, 5, 6, 7 이렇게 가면서 한 4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강사가 앞에서 이 이유로 틀린 겁니다 하면 미시적으로 조금 교정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이렇게 쳐다보고 고민하고 시간을 죽이는 습관은 이게 어떻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신경을 쓰셔서 시험에서 일정한 페이스를 만드는 거는 스스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이렇게 시계를 봤을 때, 요 페이스대로 하면 딱 뭐 조금 남겠다 시간, 요 정도가 되면 진짜 마음 편안하게 평소 하던 거 시험장에서 하고 올 수 있는 거고 본 시험장 갔는데 왜 오늘 조금 평소보다 밀리지? 조금 빨리 해야겠는데 사실 요 한 2, 3분 요 정도 차이가 진짜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인 우리가 되게 나약한 동물이잖아요. 특히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들 신경을 써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1교시에 할 거는 그냥 둘 중에 굳이 어느 쪽이지 하면서 대강 방향만 밀어버릴게요. 그 중간에 구체적인 과정을 막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둘 중에 어느 쪽이지 하면서 우리 문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제가 그 작년 문제 중에 작년 문제 중에 제일 좋아하는 문제가 사실 30번 요 문제거든요.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정책에 미치는 위쪽에서 정책 특성이 나오고 정책 요인이 있고 뭐 후보 특성 요인이 있어요. 정책 vs 후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두 개 얘기 설명이 주저리 그냥 나와요. 그러다 가설을 보면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선거일수록 정책이 크다라고 나오죠. 그럼 뭐 이게 가설은 정책이면 정책이다라고 써져 있네요. 앞에 정책, 뒤에 정책. 그리고 요거는 뭐 지지하지 않는 당의 후보 개인적 특성이 우월하다. 개인은 정책 후보 중에 뭐예요? 후보네요. 이거 후보라고 써놨으면 조금 더 멋졌을 텐데 개인이라고 써놨어요. 하여튼 둘 중에 이런 사고를 딱 만들어 놓고 선지를 보면 뭐 대통령 선거가 정책이래요. 그럼 국회의원 선거는 뭐예요? 정책 아닌 거지. 이거 같은 말이고 같은 정책 아닌 거고 후보고. 기억성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동시에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억이 높대요. 그럼 국회의원 선거는 정책 아닌 거고 기억 높은 건 왜 개인이라고 써놨을까? 후보라고 써놓지 좀 수업하기 편하게. 근데 뭐 상관없잖아. 정책 아닌데 정책 아닌 거니까 맞네. 기억 동그라미. 딱 요 정도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1교시에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클수록 뭐 어떻게 되나 이게 막 그 중간 과정까지 막 생각하다 보면 사고가 복잡해지고 괜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 나왔을 때 몰라 둘 중에 굳이 어디야 하면서 먼저 12번 문제로 시작해 볼게요. 12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봐봐요.
아유 뭐 막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